평생 집값은 올랐는데 정작 통장 잔고는 불안한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6월부터 정부가 저가주택 보유자에게 주택연금을 더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가장 답답했던 실거주 의무도 완화됩니다. 이 뉴스 단순 복지 정책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특히 40대 이상 시청자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부동산 자산은 있지만 생활 현금 흐름이 부족한 고령층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도 개편은 그 현실을 정면으로 반영한 움직임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연금 제도가 일부 바뀝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저가주택 보유자의 연금 수령액 확대, 실거주 의무 완화, 그리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연결하는 세대이음 주택연금 신설입니다. 하나씩 보면 단순한 제도 변화입니다. 하지만 연결해서 보면 방향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방향성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번 주택연금 개편은 집은 있지만 현금이 없는 고령층의 현실을 겨냥한 제도 변화이며 세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시가 1억 8천만 원 미만 저가주택 보유자는 주택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시한 사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77세 가입자가 1억 3천만 원 수준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입니다. 우대율이 기존 14.8%에서 20.5%로 올라갑니다. 구체적인 우대율은 주택 유형과 가격, 가입자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령층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매달 몇만 원, 몇십만 원 차이가 병원비가 되기도 하고 관리비가 되기도 하고 생활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입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연금 인상보다 현금 흐름 안정에 더 가까운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의 저가 주택 보유자들은 부동산 가격은 높지 않은데도 생활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예전에는 집이 있으면 노후 걱정 없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집값과 생활 안정은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됐습니다. 실제로 최근 고령층 소비 패턴을 보면 의료비, 돌봄비, 관리비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금리 변동과 경기 둔화 속에서 현금 흐름 불안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은 점점 선택 상품이 아니라 생활 전략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지점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변화가 나옵니다. 실거주 의무 완화입니다. 기존에는 주택연금 가입 시 담보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입원,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같은 사유가 있으면 실거주하지 않아도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부부 합산 1주택자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담보주택 전체를 임대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집을 연금화하면 자유롭게 활용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은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집은 유지하되 활용성은 높여주자는 방향입니다. 이 지점입니다. 특히 자녀와 떨어져 생활하거나 요양시설 입주를 고민하는 고령층에게는 현실적인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임대 수입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열린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조건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 자체가 달라졌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끝까지 봐야 하는 이유가 등장합니다. 이번 개편의 진짜 핵심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변화, 세대이음 주택연금 신설입니다. 이 내용은 잠시 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저가주택 수령액 확대와 실거주 의무 완화는 집은 있지만 현금이 없는 고령층의 현실을 제도가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반영한 변화입니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세대이음 주택연금입니다. 이름이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를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기존에는 부모가 주택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녀가 해당 집을 상속받아 다시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먼저 기존 채무를 상환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였습니다. 현금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도 생겼습니다. 부모가 평생 살던 집인데 돈이 없어 매각해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집니다. 만 55세 이상 자녀라면 새로 가입하면서 개별 인출 기능을 활용해 부모의 주택연금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됩니다. 개별 인출 한도는 대출 한도의 최대 90%까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같은 집으로 주택연금을 이어받을 수 있는 구조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름도 세대이음 주택연금입니다.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 복지 확대가 아닙니다. 개별 사건이 아니라 더 큰 흐름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25년 기준 이미 20%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큰 구조적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부동산은 있는데 현금이 없다는 문제입니다. 정부와 금융기관은 이제 집을 단순 소유 자산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만드는 금융 자산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점입니다. 그래서 최근 흐름을 보면 주택연금, 영목이지, 실버타운, 고령층 금융상품 개편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택연금 개편도 그 큰 흐름 안에 있습니다. 따로 보면 작은 뉴스입니다. 하지만 연결해서 보면 하나의 방향성이 보입니다. 노후의 핵심은 집값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라는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최근 은퇴 세대 사이에서는 얼마짜리 집이냐 보다 매달 얼마가 들어오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대 수명이 길어지면서 80대 이후 생활비 문제는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40대, 50대 시청자분들도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 세대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미래의 내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연금은 지금 당장의 정책이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뒤의 노후 구조를 미리 설계하는 제도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편을 복지 뉴스로만 보고 넘기면 놓치는 것이 생깁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대이음 주택연금 신설은 단순 제도 추가가 아니라 집을 현금 흐름 자산으로 전환하려는 초고령 사회 대응 전략의 일부입니다. 오늘 이 뉴스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이거 나랑 상관 있는 이야기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해당되지 않더라도 구조는 이미 우리 일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저가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수령액 확대가 실질적인 생활비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양시설이나 자녀 봉양으로 이사를 고민 중이라면 실거주 의무 완화가 선택지를 넓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사호집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 중인 자녀라면 세대이음 주택연금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주택연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주택 유형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고 가입 조건도 개인 상황마다 다릅니다. 또한 연금 수령 중 집값이 오르더라도 그 상승분을 온전히 가져가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하락해도 이미 약정된 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한 뒤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입니다. 주택연금은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의 자산 구조와 생활 패턴, 기대 현금 흐름을 먼저 살펴봐야 하는 개인 판단의 영역입니다. 이번 개편은 그 판단의 선택지를 조금 더 넓혀준 것입니다. 헷갈린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집을 연금으로 묶어버리면 나중에 팔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택연금은 소유권 이전이 아닙니다. 담보를 제공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정 조건 하에 중도 해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지 시에는 지급받은 연금액과 이자를 상환해야 합니다. 제도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 뉴스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번 주택연금 개편은 단순 연금 정책이 아니라 초고령 사회에서 내 집의 의미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이 남습니다.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내 집은 팔아야 할 자산인가요? 아니면 현금 흐름을 만드는 금융 자산인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실버타운과 고령층 금융 변화, 그리고 왜 정부가 현금 흐름 중심 노후 전략을 강조하기 시작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